저보고 비타민C 몇 개나 먹고 있냐고 묻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먹고 있는 양은 보통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먹는데 오늘 저녁 먹을 때도 4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먹고 정말로 먹는 건 몇 개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금방에 4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C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편한 거, 값싼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소리가 잘그락 나는 이런 거에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내 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입안에 넣었다가 컵에다가 토해낸다고 그러는 짱구 같은 사람도 있던데, 자, 제가 넣었다가 넘어가는 소리 들었습니까? 네. 여기 토해낸 거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10분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의 댓글에 무수히 많은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써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여기 댓글에다가 해주시면요,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난 이걸 이제야 봤을까? 이토록 내게 필요한 것이었거늘. 감사합니다. 비타민C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챙겨 먹게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영양제 중에 한 가지다. 수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조건 빼놓지 말고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비타민C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저는 50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2년째 비타민C 섭취 후 엄청 좋아졌습니다. 좋아져도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음주 중에도 섭취 중인데 덜 취한다라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니까 만성질환인 어깨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어깨 통증도 아마 소화장애와 또 관계가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이분 유추한 것이 맞죠. 어깨 통증과 소화장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어깨가 아픈 건 어깨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 어깨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혈관이 막힌다. 근육 속에는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막힌다. 막히면 산소와 영양성분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물론 뭐 그거 외에도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순환이 되어지지 않는다. 물과 영양성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프다. 왜 막히느냐? 염증 때문에 막힌다. 자, 염증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몸 안에서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가 아닌 이런 물질들을 찾아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 이 과정 자체가 염증인 겁니다. 면역세포가 움직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과 싸우는 거. 이게 염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아프다 이런 것들 대부분 염증들이라고 보면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특히 단백질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분해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온 그 단백질과 싸우다 보니 그게 염증이 되어진 거죠. 결국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염증이 일어나니까 두통이 오기도 한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비타민C는 그럼 왜 소화를 잘 되게 해줄까요? 라는 건데요.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게 되어지면 위산이 되어진다. 이분은 평소에는 뭐 소금을 조금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타민C를 먹고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으라라고
예, 이광재 교수님은 하루에 6g씩 은 먹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몸에 기적이 일어난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다. 자, 또 다른 분의 글도 읽어보죠. 박사님 영상 건강의 앞잡이 감사. 아유, 제가 앞잡이가 됐군요. 맞습니다. 하트. 저도 비염, 위염, 신장 사구체 여가율도 수치가 좋아졌고요. 차가운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MSM, 글루타치온 등등 같이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비타민C 매일 12g 먹었지요. 자, 비염 좋아졌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비염의 출발이 뭐냐면은 소화불량입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고 소장에 문제가 있고 장 누수를 가지고 있고 장을 통해서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내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약한 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장력 좋아졌다. 그 다음에 신장 사구체 여가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장 사구체 여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방이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사구체 여가율,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여가가 잘 된다. 그러니까 혈중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염증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혈압을 고치려고 한다.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 몸 여기저기를 고치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의 근본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분 또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본인 한 알 하루에 비타민C. 어휴, 이분은 또 한 알 드시네요. 정화 비타민 필수, 비타민 D 필수, 비타민 K 필수, 칼슘 프로폴리스 필수, 프로바이오틱스, RTG 오메가3 필수, CoQ10 필수, 아연 필수, 셀레늄, 소팔메토,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이거는 전부 필수네요.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죠. 다만 비타민C를 좀 덜 드시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거 분명히 드신 것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한 알씩.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그 밖에 매일 공복에 올리브 오일, 사과, 커피 플러스 강황 한 잔, 70대 초반임, 생애 최고로 건강한 느낌, 그리고 매일 한두 시간씩 산보, 피로감, 감기 기운, 손발, 무릎 저림, 쏙쓰림, 두통 등 완전히 소멸, 복용 기간은 5년 이상임. 이분은 100살까지는 무조건 날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계시죠? 하루에 한두 시간 산보. 그렇게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양제 외에도 저분은 여러 가지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런 다양한 영양제를 통해서 내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또는 항상성 조절 능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염증이 없는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걸 망가뜨리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은 내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감기약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쓸데없이 졸리기도 하다. 나른해진다.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혈액,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적혈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감기약 먹기 전에는 똘망똘망하게 되어져 있던 그런 적혈구가요. 감기약 먹고 나서 엉망이 됩니다. 막 응겨붙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약물이고요. 영양제는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힘내라, 따뜻해져라, 조절이 잘 되게 되어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으면 이 약물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다소 내려준다. 덜 부작용이 오도록 해준다고.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약물들은 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약물을 이렇게 먹고 있거나 주사로 맞고 있을 때 영양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이 집니다. 영양제는 결국 약물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물질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우선인가?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결정이 바로 판단이 서죠. 하다가 영양제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약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평소 때 몰랐다고 해야 할지 없었다고 해야 할는지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뇨 398, 혈압 200 이상으로 높게 나와 폭 내려가지 않고 당화혈색소는 7.6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원호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매 식사 때마다 비타민C 5알, 마그네슘 식사 후 오메가3, 키토산 먹고 매 식사 30분 후엔 운동하고 당뇨 체크하며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8일 병원 가는데 다녀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키토산 드셨다.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그랬더니 거의 정상으로 나온다. 이런 멋진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분명히 저분처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떨어진 혈당이 얼마 전 박사님의 비타민C 영상을 보고 혈당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느껴 늦게나마 박사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게 안타깝네요. 저도 이제 알았지만 제 영상이 깁니다. 네, 짧은 영상도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긴 영상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보기가 힘들어서 잘 안 누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들 열심히 챙겨보시라고요.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키토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소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여러 가지 뭐 영양제 아마 드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서 점점 건강해지시고 건강해지시면 댓글을 또 써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영상을 못 보시고 아직도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이분은 갱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갱년기, 소화불량, 저체중, 탈모, 심한 변이, 어깨,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병원도 많이 다녔겠죠. 네,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59세 여자이고요. 특히 체중 감소 158cm에 39kg, 40kg예요. 잘 먹어도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탈모가 너무너무 심해요. 외출도 꺼려질 정도로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건 변이로 화장실을 가야 하고요.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라는 얘기죠. 밤에 소변 3번에서 5번 정도로 힘들고요. 골다공이 심하고요. 어깨 통증과 허리, 무릎 통증 심하고요. 자주 체하는 소화불량이 있고요.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원래 있고요. 4개월 전 정도부터 식사 중에 비타민C 2알씩 3번 먹고 있는데 별 효과는 아직 못 느끼고 있네요. 박사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용해야 할 영양제도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건데요. 출발은 갱년기였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화불량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소화도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갱년기가 겹쳐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은 BO유키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챙겨 먹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소화가 잘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체중, 영양 이런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씩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조금씩 개선되어지면 저 갱년기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나머지가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소화가 안 되고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갱년기까지 왔다.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라디올 이런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몸에서 적게 만들어져 나오게 되면 또는 부족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하는 그 기능들이 문제가 생긴다.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2차 성징의 생성과 발달,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 키가 크게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성장판을 다치게 한다. 물질 대사 기능, 특히 지방을 태운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살 빼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근육이 늘지 않는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몸무게도 늘지 않고 근육 힘이 없다. 자궁 내막이 자라도록 되어진다. 소변 기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아까 소변을 보러 자주 간다 그랬죠? 혈관과 피부의 유지 보수를 시켜준다. 혈관이 튼튼해진다. 피부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데도 이용이 되어진다. 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내장의 운동성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자 이분처럼 갱년기로 접어들게 되어지면 체중 감소, 탈모,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된다. 소변도 자주 하게 된다.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가 되어지니 몸 전체가 대책이 없을 정도로 병원에 가도 해결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 즉 소화도 안 되어지는 상황에다가 에스트로겐 호르몬마저도 제대로 만들어져 나오지 않으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방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하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비오육효소 소화효소제 먹는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전구 물질이 들어있는 각종 영양제를 먹는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에스트로겐이 몸속에서 부족하게 되면 몸에 여러 군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나와야 몸 전체가 정상적인 밸런스, 몸 전체가 정상적인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어떤 특정 호르몬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몸 전체가 여러 곳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호르몬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 결국 호르몬과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게 첫 출발이다. 그게 잘 되어져야 나머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변비 설사 반복으로 고생하는데 비타민C 먹고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요? 또 소량 먹으면 유익한 작용이 없다면서 부작용은 나오나 봅니다. 그렇다고 물만 엄청 마시고 있을 수도 없는데 걱정됩니다. 위장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분 변비 설사 반복되고 있는 이유 뭐냐면은 위장 문제죠. 밑에다가 써놨죠. 위장 때문에 소량으로 먹고 있다.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변비가 오거나 설사가 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 즉 소화가 안 되면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설사가 올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위장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비오육효소 소화효소제다. 그래서 위장이 좋아지면 변비, 그 다음에 설사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걱정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량 먹으면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요,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먹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늘리면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소금이나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소량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있는 사람인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적은 양부터 먹으면서 조금씩 증가시키고, 그렇게 증가시켜 가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설사도 사라지고, 그런 순서를 밟게 되어진다. 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사람마다 몸속에 들어있는 소금이나 비타민C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양으로 출발해서 괜찮으면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10g을 먹어도 괜찮은 몸으로 되어진다. 해야 되는 것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 6가지를 먹는 거를 해 주어야 소화를 잘 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위장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잘 챙겨 드셔서 소화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소화 전문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소화 잘 되어야 되죠. 소화가 잘 되도록 되어지는 방법은 열심히 먹는 것이다. 아니 먹어야 된다는데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죠. 뭘 먹어야 되느냐? 네,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 중에 결국은 위장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줄 수 있는 물질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것들을 먹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장의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위장. 위장 속에는 위산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전 위산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산이 없는 위장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위산이 있으면 소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산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생기면은 쏙쓰리다. 쏙쓰리니까 위산과다다. 이런 판정을 받고 또 위산을 없애는 약을 먹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까지도 위장병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긴 세월을 위장병을 못 고치셨다. 그러면 그거는 위산 과다가 절대 아닙니다. 위산 과다 절대 아니고 위산이 많이 만약에 있었다면 분명히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뭐 좀 길게요. 하다못해 1년 이상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했다. 그런 분들 전부 위산 과다 절대 아닙니다. 위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위산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근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쏙쓰리고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부 호소를 하는 게 여기저기 쏙쓰리다 이 얘기를 하니까 쏙쓰림을 없애버리는 약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위산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발상이 정말 희한한 데서 발상이 나온 거죠. 위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쏙쓰리다 그러니까 위산을 없애는 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산을 없애는 약을 먹고 위장을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10년, 20년, 30년 못 고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나 저게 안 되나 그러고 있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기능성 위장장애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기능성을 어쩌고 저쩌고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고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고 막 해봐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과 가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제대로 되는 건 없다. 정말 열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다. 근본이 뒤틀어져 있다. 기본이 안 되어져 있다. 그게 뭐냐? 위산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위산을 잘 못 만들어내게 되었느냐라는 건데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작아져서 그런 거죠.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 속에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제가 염화나트륨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오늘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제가 펜을 준비했습니다. 펜. 무슨 펜? 유성 매직펜. 유성 매직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 많이 들어보셨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죠? 화학적으로 나타내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트륨 조금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염화인데 이 도대체 염은 뭐고 화는 뭐고 나트륨은 뭐냐 이거부터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나트륨은 나트륨이고요. 얘는 금속입니다. 금속. 나트륨만 순수하게 가져다 놓으면요. 이 나트륨 금속은 물에다가 던지면요. 폭탄처럼 폭발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반응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원소이죠. 이것하고 그다음에 염이라고 하는 이놈은 그 일종의 뭐 가스, 염소가스 소독하는 데 쓰는 거 뭐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인데 이 염소는 염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이 붙어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나트륨은 Na 이렇게 나타내고 염소는 Cl이라고 뭐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놈이 도대체 위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수소라고 하는 H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서 위산, 염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 염산을 만들어야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위산이 안 나오니까 그랬다. 위산이 안 나온 이유는 내가 내 소금을 잘 못 먹어서 그렇다. 나는 소금을 잘 먹고 있는데요. 나는 짜게 먹는데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산 안 나오면 위산이 적게 나오면 전부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화가 평소에 안 됐던 사람들, 음식을 너무 적게 먹고 있는 사람들, 싱겁게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소금이 부족하고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을 못 만들어내고 위산을 못 만들어내니까 음식을 못 녹이고 음식을 못 녹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처음부터 좀 개발을 했더라면 그때 제산제 이런 걸 개발을 하지 말고 위산을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고민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분명히 위산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소금하고 비타민C를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해서 위산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이제 분자 구조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봐보자 라는 건데요. 염화나트륨은 NaCl 이렇게 생겼고요. 비타민 C는 어떻게 생겼냐면 참 잘 생겼어요. 이렇게 마치 무슨 사람처럼, 그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OH, 여기에 OH,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예, 이게 이제 뭐 탄소 사슬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탄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탄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탄소 들어있고, 여기에 탄소 있고, 여기에 탄소 있고. 비타민 C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 그런 분자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비타민 C와 이 소금이 만나면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 염소와 비타민 C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만나서 HCl 염산 이꼴 위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 C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 위산이 보충되어진다라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요. 네, 좀 있으면 위산을 보충시킬 수 있도록, 네, 또 좀 더 간단하게 그 위산을 보충시킬 수 있도록 또 살살 무엇인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듯하다, 더부룩하다, 거의 100% 위산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C와 소금을 잘 챙겨 드시면 위산이 공급이 되어지고 음식이 녹고 이제 소화가 조금씩 되도록 된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요, 오랫동안 염분과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지 못했던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내 몸에 소금도 없고 내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한,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한 그런 몸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소금과 비타민C가 들어오면 몸이 갑자기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호전 반응이 심하게 오기도 한다. 요거를 잘 견뎌내야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호전 반응이 뭐냐? 가스가 찬다. 이겁니다.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진다. 라는 거죠. 자, 오늘도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네, 또 소화가 너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라고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C 먹고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요. 예, 혈당이 늘 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죽겠습니다. 비타민C 먹고 좋아졌어요. 이런 글을 쓰신 분들의 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간 전에 올렸네요. 문의 좀 할게요. 제가 작년 4월부터 비타민 B5유키소를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차츰 다 먹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비타민과 마그네슘을 먹은 후 2-3달 뒤에 결과가 좋아져서 공복혈당이 120에서 103으로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6.5에서 6.0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 그동안 철저하게 식이요법과 걷기를 하고 몸무게도 6kg 정도 빠졌다가 조금씩 커피 반잔, 군것질 추가, 밀가루 음식 먹기도 했는데 아주 소량이었어요. 그 후 10월 정도 체크를 했는데 공복혈당이 113, 당화혈색소 6.4로 올라가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재보니 113, 6.3 나왔고 어제 2월 결과 113, 6.2 나왔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을 하나씩 늘려볼까요? 가을에 못 느꼈는데 손발이 차가워져서 한참 지나야 따뜻하게 되고 지금 3, 4일 됐는데 편두통이 심해요. 편두통이 심하게 일어나고 시작한 지 3, 4일 정도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분 혈당이 120에서 103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33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113으로 3자를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133, 120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저거 네. 잘 못 먹어서 그렇죠. 뭘 먹었습니까? 커피도 먹는다. 밀가루도 먹는다. 물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소량 먹었어요. 네, 아주 소량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소량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커피를 먹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고 이럴 정도면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또 먹게 되는 거죠. 조심이 이제 좀 더 덜 되어지게 되는 거죠. 몸은 당분을 없애는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먹는 거는 조심을 했다가 또 좀 나쁘게 먹다가 조심도 했다가 또 좀 나쁘게 먹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그냥 딱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당을 소비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몸으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을 해준다. 근육을 늘린다. 아, 그건 누가 모르나. 그렇게 또 얘기하실, 쉬운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비타민을 늘려볼까요? 지금 저렇게 줄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비타민C를 더 늘리시면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럼 더 늘리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설사하기 직전까지 늘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줄어든다. 강화혈색소 분명히 줄어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키토산을 늘려야 됩니다. 저분 이제 군것질도 좋아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좀 드시면서 하는 방법. 키토산을 늘려서 먹어가지고 먹은 걸 변으로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키토산을 지금 2알 정도나 아마 3알 정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3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한 5알 정도까지 늘려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염분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숫자가 안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소금 제대로 먹기 어렵습니다. 저도 소금을 제대로 먹으려고 무지 노력하는데요. 제대로 먹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소변의 염분 농도가 언제제도 0.9% 이상 나오는 게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근데 저분요 분명히 염분 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염분을 좀 더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 이제 좀 더 먹어야 될 만한 거는 뭐 유산균을 좀 더 먹는다, 오메가3를 좀 더 늘려 먹는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소화효소제는 뭐 늘릴 필요 없이 그냥 한 개씩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좀 더 늘려 먹는다. 요게 가볍게 그냥 먹고 끝나는 좀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운동 귀찮으시다. 목욕을 매일 해라. 그것도 귀찮으면 2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목욕할 때마다 당이 10 정도씩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목욕할 때 10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왕창 먹으면 또 올라갔다가 목욕하면 또 내려갔다가 이렇다는 거죠. 하지만 몸은 조금씩 건강해진다. 근본은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뭐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지고 있는 몸이라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인슐린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슐린을 뭐 먹지는 않고 있고 주사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는 뭐 운동도 싫고 먹는 건 내 맘대로 먹고 싶다. 그럼 인슐린 펌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꾸준히 달고 있으면 췌장이 살살살살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저분이 가을에는 못 느꼈는데 손발이 차가워져서 한참 지나야 따뜻해지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당 소모가 잘 안 된다. 덜 되고 있다. 예전보다 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 소모가 잘 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당 소모 능력이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육에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당 소모도 훨씬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방법은 비오육효소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어서 근육 만들고 목욕하고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당뇨약을 먹으라고 그러면요. 뭐 저분 당뇨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당뇨약은 뭐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이 좀 더 잘 만들어지게 하기도 하는 약.
장 속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오랫동안 보존되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약물. 네, 그 다음에 당이 좀 더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약,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약,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 혈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잘 골라가지고 한 개 정도는 드시고 계시다가 혈당이 정상화되어지면 끊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약을 꼭 안 먹을 필요는 없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챙겨 드셔서 혈당을 팍팍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장염, 만성위염 좋아졌어요 라고 글을 써주신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자,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관찰을 좀 해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타민 하루 3알씩 3년 전부터 복용하다 현재는 하루 9개, 12개 정도 복용 중입니다. 위장병이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은 지금 먹는 게 비타민C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위장에서도 비타민C가 분비되어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논문들 있어요. 자, 비타민C가 왜 위장에서 분비되어져서 위쪽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건데요. 요 메커니즘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의 위장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들의 분해 반응. 물질들이 분해가 되어지면 그냥 그 전쟁터에서 폭탄 터진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반응이 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온갖 물질들이 다 만들어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물질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도 반응하고 저거하고도 반응하고 내 위장의 벽하고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요. 이런 반응성이 큰 물질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나의 세포를 공격을 해서 세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위장벽에.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가라앉혀주고 반응성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비타민C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이런 이상한 분자들을 안정화시킨다. 반응성이 큰 분자들을 안정화시켜준다. 이것 때문에 위장에서 비타민C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필수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넘어서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혈액 속에 비타민C가 들어있어야 되고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 위장 속으로 들어오는 양이 딸리게 되죠.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분자가 계속 분해되면서 이상한 물질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외부에서 공급을 하든가 위장에서 나오도록 해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반응성이 낮은 분자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비타민C 챙겨 먹고 또 분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고 있는데요. 또 다음 사람도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강의 많이 듣고 비타민C 먹고 위가 좋아졌어요. 음식 먹고 나면 트림이 났는데 비타민C 먹은 뒤로 트림이 없어졌어요. 키토산 소화효소제 같이 먹고 싶은데 어떤 거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전화를 걸어 주셔서 문의를 그냥 하시면 되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전화번호 적혀 있네요. 자, 1833-3782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박사님 명강의 100% 인정하고 믿습니다. 제가 박사님 때문에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쉽죠. 도대체 어떤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지, 어디가 나빴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다음 분. 저는 위가 너무 안 좋아. 중화 비타민, 버퍼드 비타민 C라고 하는 거, 네, 중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터 C라고 하는 겁니다. 1년 정도 먹어오고 있는데 속이 쓰리지 않고 편합니다. 특히 소화가 좋아졌고 혹자는 그걸 오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오래 복용해도 되는데 이 중성 비타민이 좀 더 비쌉니다. 단가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1년 정도 먹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일반 산성 비타민C를 먹었더라면 1년 정도 되는 게 아니라 2주에서 3개월 정도 안에 좋아진다. 자, 중화되어진 비타민C 효과가 한 개도 없지는 않은데 엄청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저 중성 비타민의 바로 단점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산성 비타민C는 정말 못 먹겠다. 속설에서 못 먹겠고 이래서 못 먹겠고 자극이 있어서 못 먹겠고 나는 정말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저 비타민C도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저것만 먹어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면 산성 비타민C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신맛 나는 비타민C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분들은요. 중성 비타민C를 같이 드십시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 먹고 자꾸 자극이 심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일반 비타민C 그거 반알, 그 다음에 중성화되어진 비타민C 한 알,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계속 먹어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힘드신 분들, 네. 산성 비타민C 힘드신 분들, 일반 비타민C 힘드신 분들, 중성 비타민, 버퍼더 비타민C, 네. 중화 비타민C, 요런 거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꽤 좋은, 네. 아이디어를 저한테 발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8년 만성 소화불량으로 면역에 문제가 생겨 종합병원 달고 사는 30대입니다. 이 짓 저 짓 다 해봤지만 닥터 한서 선생님 말 듣고 1주 동안 집에 있던 비타민C 구운 소금을 먹으면서 반응을 살피는 중입니다. 섭취 1일에서 5일까지 나한테 맞는 적정량을 몰라 양 조절하느라 굉장히 탈도 많고 이게 맞나 했는데 신기하게 6일 뒤부터 몸 컨디션이 한의원 가서 침 치료받고 한약 먹는 것보다 두세 배 정도 더 컨디션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비타민C 소금을 섭취하면서 부족한 몸 반응 본 뒤 더 추가시킬 예정이고 마지막 희망 한 줄기를 닥터 한서님을 통해 찾은 것 같아서 조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닥터 한서 선생님 영상들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고 만성 소화불량의 근본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도 역시 근본은 뭐냐면 유산 부족이죠. 만성적인 소화불량 8년을 저렇게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 몸속에요. 소금 부족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할까요? 비타민C 거의 없습니다. 점점 부족하고요. 매일 우울하고요. 공황장애, 공포 이런 게 몰려오죠. 네, 그런 일들이 또 온갖 망상에 빠져들고 또 다른 사람을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위장병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들이 다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몸은 아주 날씬해져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보면 막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이 또 있죠. 저염식을 하고 있고 저염식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되어지고요. 체중이 또 되어져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저염식, 저혈압, 저체중. 네. 그 다음에 저체온도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몸의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소금이 부족하면 당뇨도 오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젖자가 4개나 들어가죠. 포 이 정도.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좀 잘못되면 쏙쓰리면 또 위산과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위산을 없애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5년, 10년씩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체중도 뭐 거의 10kg씩 아마 빠졌을 겁니다. 뭐 안 봐도 눈에 선하죠. 다른 걸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뭐 면역에도 문제가 생겨서 종합병원에 달고 산다. 종합병원 달고 산다. 종합병을 달고 산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정도로 병원에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요. 서서히 소금을 늘리고 비타민C를 늘리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아미노산이 섞여 있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종류는 다 섞어가지고 그냥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아미노산은 소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먹으면 되는 거죠. 소화 안 되고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미노산만 들어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청,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드시면 소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포도당을 사서 드시면 됩니다. 포도당. 네, 그 다음에 소금. 네, 그 다음에 물. 네, 요런 거 드시면 힘이 날 겁니다. 에너지가 좀 더 잘 생긴다라는 거죠. 요걸 물에 타가지고요. 하루 종일 막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한 잔씩 드십시오. 그러면 소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비타민C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 힘이 없다. 또 손발이 시렵다. 체온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링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하고 관계없이 그냥 장이나 위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간다라는 거죠. 드시면 힘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시거든 소화가 극도로 안 돼가지고 힘드시거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글도 달려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이 이렇습니다. 박사님, 저는 위가 딱딱해지고 명치가 아플 때가 많아요. 가스도 꽉 차고요. 너무 힘든데 좋아질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거기 또 아래에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영양제 먹어도 흡수를 못하고 몸만 더 힘들어지는 체질이라고 하던데 저도 영양제 먹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네, 흡수를 못하고 몸만 힘들어지는 체질. 어디서 누가 이런 생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영양제 먹어도 흡수를 못한다. 그럼 밥 먹으면 흡수가 되나요? 네, 영양제 먹으면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밥 먹어도 흡수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체질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뭐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저는 체질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질을 무시하고도 이런 소화가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것을 봤다. 영양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나는 이미 갔다. 네, 영양 성분 물질이 흡수되어져 들어가지 않으면 소변이 나오지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소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어져 들어간다. 영양 성분 들어간다. 걱정 안 해야 된다. 드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저 위에 위가 딱딱 명치가 아프다. 이거 다 소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소화의 근본은 뭐냐면은 음식물을 녹인다. 녹은 음식물은 분해해야 된다. 네, 용해한다, 분해한다. 그 다음에 흡수한다. 그 다음에 배설한다. 이게 소화의 근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잘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영양제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걸 잘 챙겨 드시면
조금씩 좋아지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비오유키소를 금방 확 시작하기 어려우시면 먼저 계속 매일 해야 되는 거, 예, 물, 소금, 비타민C, 포도당, 아미노산, 예, 요거라도 계속 꾸준히 드셔보셔라. 소화시키지 않아도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분 보죠. 박사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왜 비타민C를 먹으면 이가 아파요? 시린 듯 하면서도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먹기를 중단하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좋은 거 먹지 못하니 너무 속상해요. 제발 답 좀 주세요. 제발 답 좀. 네, 제발 답 드릴게요. 아니, 이가 시리다. 비타민C 먹는데 이가 시리다. 자, 이 비타민C를 야, 이거 아파요. 네. 시리듯 아프고.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비타민C 용액을 먹어서 시리다. 그러면 그건 시릴 수 있는 건데, 그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하루 종일 이가 시리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비타민C 때문에 비타민C가 여기 닿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몸이 그렇다라는 거죠. 저건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 잇몸에서 질환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제일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잇몸이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미생물이 엄청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생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잇몸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와서 좀만 더 자극이 오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알 수 있다 자극을 통해서 뇌세포도 훈련이 되어지고 뇌세포도 발달을 시킬 수가 있고 뇌세포가 멍청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맛도 느끼게 되는 곳이고요. 자, 그런데 이 잇몸, 이런 데가 제 생각에 이분은요, 좀 막혀 있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 신경이 무뎌져 있었다. 왜? 소통이 잘 안 돼서. 무슨 소통? 혈액의 소통이나 수분, 물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었다. 비타민C를 먹으니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된다. 잇몸도 혈액순환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닫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다. 뭐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당뇨가 있으신지 어떠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안 적혀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 호전 반응의 일종으로 오고 있는 것을 지금 보니까 좋은 것을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저걸 넘겨야 되는데요. 넘기기가 힘들면 비타민C를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가 이거를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괜찮아진다. 그리고 혹시나 이가 어디가 뭐 벗겨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건 치과에서 그냥 다 땜빵 때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선 치과를 먼저 가보시고요. 치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먹고 또 이가 시리거나 뭔가 느낌이 있으면 끊었다가 또 먹고 그걸 다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냥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것도 전부 같이 드셔보시면 좀 더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가 아파요. 무턱대고 비타민C가 이를 아프게 하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 호전 반응의 일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타민C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먹어도 좀 적게 먹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남녀노소 다 먹어도 되고 또 먹어왔다라는 겁니다. 먹어왔다.
과일을 통해서 먹고 있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가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날 날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네, 자,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생긴 물질에서 여기 붙어 있는 이 H, 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항산화를 시켜준다. 이 비타민C가 우리 위장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2g의 비타민C를 먹었다면 1g의 비타민C는 이런 형태로 위장 속에 존재하고 또 1g의 비타민C는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 두 가지가 이제 흡수가 되어지는데 2g 먹었다고 해서 2g 전부 흡수되어지는 게 아니라 약 50% 이하 1g 이하만 겨우 흡수되어지고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가서 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흡수되어지지 않으니까 좀 많이 먹어줄수록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마다 흡수되어지는 양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흡수가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많이 먹어주어야 그나마 조금 흡수되어지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을 조금씩 드시고 계시는 분, 하다못해 3g 드시는 분은 좀 더 드셔서 6g도 드셔보시고요. 6g 드시는 분은 한 10g도 드셔보시고요. 이거를 해보시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요것도 같이 먹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몸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런 글들을 저의 유튜브 댓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열심히 챙겨 드셔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수님 반갑습니다. 비타민 식전에 6알 먹고 있습니다. 변비도 생기나요? 비타민 먹고 변비 생기는 분 있습니다. 비타민C가 수분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물을 적게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때문에 설사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건 수분량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분이 딸리면 변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전에 바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빈속에 계속 먹는 거는 초보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초보자이거나 먹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양도 갑자기 너무 늘려도 안 되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 빈속엔 절대 먹지 말고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거나 식사는 중간에 먹거나 식사 끝나고 바로 먹거나 이렇게 먹는 게 좋다. 또 저는 뭐 한 번에 여러 개씩도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알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넘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넘기는 거는요, 훈련을 하면 됩니다. 훈련하는 방법, 넘기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여기 비타민C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긴 놈, 빨간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생긴 놈은 이렇게 생긴 놈을 드셔라. 누가 하나를 까먹었네요. 누가 까먹었을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는 여러분 뭐 한 개씩 겨우 넘기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는 새 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화를 한 번에 넘기는 마술을 한번, 마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넘겨보겠습니다.
예, 목을 이렇게 뒤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열리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넘겨서 먹어야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넘기려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넘기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알맹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시면 3개도 한 방에 넘길 수가 있다. 저는 뭐 5개도, 네, 넘기기도 합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목에 걸리면 아픕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쇠뜨기님 질문해 주셨네요. 쇠뜨기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제주도는 춥지 않나요? 아, 제주도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무지하게 춥습니다. 요즘 아연 잠자기 1시간 전에 먹고 있어요. 2일에 하나씩 5개월 동안 매일 먹었는데 한 달 전에 박사님 방송 보고 올바른 복용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 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키토산하고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알 드시면 되는데 뭐 이틀에 한 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꾸준히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연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호르몬, 효소 이런 거를 만들어져 나오면 얘네들의 모양새를 잡아야 됩니다. 생긴 모양이, 사람도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이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도 종류마다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구조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그 구조를 잡아주는데 이 아연이 이 킬레이터 결합이라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분자죠.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열쇠, 자물쇠의 역할에서 이 열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양을 잡아주어야 이게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는데 아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물질 중에 한 개죠.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람찬 하루님 오랜만입니다. 오미크론 확진되었는데요. 비오유키소 하고 있는데 좀 더 먹어야 될 게 있을까요? 그거 드시는 양을 전부 다 좀 늘리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하루에 6개 먹고 있으면 한 10개 정도까지도 늘려보시고요. 좀 더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도 양을 좀 더 늘리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 먹고 있으면 6개까지. 1개 먹고 있으면 그것도 뭐 3개 늘렸다가 다시 6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유산균도 하루 3알 먹고 있으면 뭐 하루 6개 정도까지 늘려보시고요. 키토산은 한 뭐 2개 아니면 3개 뭐 요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금은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게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식사 후에 이 소금 가루를 좀 더 넣고 물로 넘기는 그것도 한번 몇 번 해보시고요. 음식에다 좀 더 넣어서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는 그냥 1개씩 드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면역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약물 중에 이브프로펜이라고 하는 그런 약물들 있죠. 그런 거, 타이레놀유 이런 그 소염 진통제 계통의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소염 진통제. 네. 요런 종류를 같이 드셔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과식하시지 말고 운동도 심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몸 따뜻하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을 하는 거다. 샤워가 아니다. 목욕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 코로나는 굉장히 독한 놈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안정화되어져 가지고 약화가 안 되어졌다. 독성도 덜 발현을 한다. 내 몸에 그 증상도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지만 그냥 감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좀 되긴 되죠.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으면 이 비타민이 내 몸 전체에 백혈구들이 활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상기도에 들어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아래로 못 내려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그 염증이나 통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몸에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걸 못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시겠지만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In my mind, the truth is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비타민C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까가지고 이제 컵에 다시 쏟아냈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무슨 뭐 마술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나 참 진짜. 자, 한번 봅시다. 먹는지 안 먹는지. 자, 먹었습니다. 이 컵에 없습니다. 이 컵 속을 참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이거 커피입니다. 물개탄 커피. 네, 커피랑 먹어도 됩니다. 좀 이따가 기분이 좋아지면 3개를 더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빈속이죠. 와, 세상에 빈속에 비타민C를 3알씩이나 먹는다. 어떻게 비타민C 3알씩이나 먹어도 위장이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위장이 어떤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본데 안 죽습니다. 하지만 엄청 도움은 많이 된다. 오늘도 제 댓글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도 여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일이 없어서 비타민C 먹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떠들고 있으니까요. 보기 싫으신 분들은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다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분명히 비타민C는 여러분들한테 기적을 불러다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정도 전에 올라온 건데 얼마 전에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5년차 약 복용 중입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주문했습니다. 꼭 저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 갑상선 기능 저하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받아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주는 부작용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잘 부러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머리카락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몸속에 각종 세포들의 대사, 그 다음에 간 기능 대사, 신장 대사 이런 것들의 문제도 생긴다. 모세혈관에도 문제가 일어난다.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로지 약 먹으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는 왜 왔는가라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 몸속에 어떤 문제는 발생했고 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진 원인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게 물 잘 마시고 숨 잘 쉬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 성분, 영양 성분이라고 하는 게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물들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시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선 거기부터 잘못되어져 있다. 내 몸속에 어떤 물질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은 제대로 마시고 있는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이런 게 정량적으로 내 몸에 맞는 양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아무데도 없다. 혼자서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험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비타민C를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어져 있는데 5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 몸은 많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거, 영양 성분들은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각종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부터 체크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병들은 소화가 잘 안 되어져 가면 문제가 조금씩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많이 출발을 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소화 잘 되는데,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죠. 설사를 하고 소화는 잘 되고 있는데 변비가 있다. 그러면 소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항상 일정하게 먹고 항상 일정한 몸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몸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항상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산이 잘 분비되어지도록 해주는 것, 소화효소를 외부에서부터 항상 공급을 해버리는 것.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를 먹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정상치로 살살 돌아온다라는 거죠. 아니 너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였더니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그런 결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과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비타민C 값 좀 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래요. 50원도 안 합니다. 하루에 10개 먹으면 500원 사라지는데요. 500원보다 50만 원치 정도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알을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에다가 다시 토해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먹방인가요? 네, 자. 자, 분명히 못 먹었습니다. 그죠? 네, 컵에 쏟아 놓지 않았습니다. 없죠? 자, 없습니다. 그죠? 어유, 커피만 있습니다. 그죠? 못 믿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죠. 자, 한번 실천해 봅시다. You are still in my mind. 자, 또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하진님, 타이레놀보다 소염 진통제 캐롤 F가 효과가 좋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써놓은 게 아니지. 질문을 이렇게 써두셨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데요. 캐롤 F.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브프로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브프로펜을 드셔야 된다. 네, 그러면 된다. 여기에 이제 열감기, 두통, 생리, 관절염, 소염, 진통, 해열. 예, 이부프로펜이 하는 역할이 소염, 진통 이거라는 거죠. 예, 이부프로펜 아르기닌이 붙어 있는 그런 성분이다. 요거 한 개가 예, 이부프로펜이 200mg 정도 들어있는 예, 그런 성분입니다. 뭐 어쨌든 이부프로펜이 들어있는 걸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이레놀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물이 전혀 달라요. 물론 이것도 소염, 진통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통증 완화가 필요한 두통, 생리통, 치통, 해열, 진통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그래프에서는 아세타미노펜 대 이부프로펜 대 위약군 진통 효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놨죠. 위약군은 이 색깔이고요. 네, 이부프로펜은 이제 지금 이거고. 그래서 15분 후에 이 아세타미노펜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이건 뭐 그냥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그냥 좀 좋다 이 얘기고요. 사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뒤로 시간이 갈수록 이쪽이 좀 더 유지가 더 되죠. 이 이부프로펜이 이런 차원에서는 이부프로펜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부프로펜이 훨씬 더 소염 진통 효과가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세타미노펜 500mg씩이나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프로펜한테 이기지 못한다. 이부프로펜이 들어있는 걸 챙겨 드셔라. 그럼 저 약 뭐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염증을 줄인다 이거고요. 통증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은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을 억누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 에너지화 시키는 것을 덜 되게 한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면 몸이 그냥 거의 닭병이 드는 것처럼 비리비리 할 수밖에 없다. 몸이 활성화되어져서 이렇게 막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쪼그라든다. 이런 약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로라도 진 눌러놔야 활성화되어지는 그 면역 반응을 줄일 수가 있고 그 활성화되어지는 너무 세진 면역 반응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약물이 필요할 때는 꼭 약을 먹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무조건 약을 안 드시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약을 길게 먹는 게 안 좋은 것이지 필요할 때는 꼭 먹어야 된다. 네, 짧게 먹어야 된다. 이거지. 뭐 5개월, 6개월, 1년 내내 약을 달고 먹는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약 안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 잘 마시고 소금 잘 먹고 운동하고 식사 잘하고 이런 걸로 몸을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약물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끊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You